미국 연준이 드디어 돈을 풀기 시작합니다. 이 시장에서 이거를 유동성 폭탄이라고 부르죠. 독일의 도이체뱅크를 비롯한 월가 투자 은행들까지도 연준이 내년 1분기부터 대차 대조표를 다시 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에 연내 양적 완화 QE를 재개할 계획까지도 내비쳤어요. 미국 연준이 돈줄을 죄던 기조를 접고 되려 돈을 풀기 시작한다. 이건 그야말로 거대한 물줄기가 바뀐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동시에 암호화폐 시장 한켠에서는 2017년과 2021년 그 이후에 최대 규모의 알트코인 시즌이 온다는 말이 들려요. 심지어 어떤 전문가 측에서는 금이나 주식에 있던 돈이 대거 크립토로 이동할 것이다. 이 사상 최대의 로테이션이 시작된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이 설마 했는데 실제 조짐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고, 방금 들어온 소식 하나 살펴볼까요? 이 미국의 비트코인 ETF들이 무려 2억 4천만 달러치 비트코인을 하루 만에 사들이면서 6일 연속 이어지던 자금 유출을 단번에 끊어냈습니다. 이 큰 손들이 슬슬 움직인다라는 신호일까요? 겉으로는 연준 돈 더 푸나 보네, 코인 또 오르나, 이런 단순한 호재로 느껴질 수가 있겠지만 이 표면 아래에서는 몇 겹의 흐름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거, 오늘은 그 숨은 판을 한꺼번에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연준의 유동성 정책 변화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왜 갑작스럽게 돈을 푸는 방향으로 선택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경기 둔화랑 금융시장 스트레스에 대한 선제 대응인데요. 올해까지 꽉 조였던 긴축 때문에 어딘가 탈이 날 조짐이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은행들 유동성도 빠듯하고 미국 재무부도 국채 발행을 늘리면서 시장 소화력이 한계에 온 상황이었죠. 연준이 개입해서 유동성 공급원 역할을 하지 않으면은 이 금리가 폭등하거나 신용 경색 위험이 커질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물가 상승률이 잡히면서 이제 돈을 풀 명분이 생겼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돈줄을 풀어도 인플레이션 걱정은 덜하다, 이런 컨센서스가 생긴 거죠. 미국 연준이 긴축을 멈추고 통화를 풀기 시작하면은 이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요? 과거 사례를 보면 그 정답이 보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유동성 공급, 이때마다 주식과 부동산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자산 가격이 전부 급등했어요. 이 시장에 돈이 넘치면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더 나은 투자처를 찾아서 자본의 대이동이 일어났다는 거고, 금이나 현금으로 묶여있던 자금이 이 주식과 부동산 등 위험자산으로 흘러들어가는 겁니다. 요즘 같은 상황이라면은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암호화폐라는 신흥 자산군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번 사이클에서는 암호화폐의 위상이 예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미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면서 기관 자산 배분표에 올라간 지 오래고요. 이더리움도 금융 인프라처럼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 선택지가 더 늘어났어요. 이 솔라나, 라이트코인, 헤데라 같은 주요 알트코인들까지도 미국 증권거래소에 ETF로 상장돼 버렸습니다. 이 심지어 XRP도 현물 ETF가 승인돼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를 시작했죠. 2024년 초까지는 이들 알트코인 ETF가 줄줄이 출격할 예정이고, 그 규모만 해도 수십 개에 이른다라고 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 ETF 하나만 나와도 돈이 물밀듯이 들려온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이제는 알트코인 ETF 시대가 열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미국 월가의 자본이 규제 테두리 안에서 이제 알트코인을 담을 길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되면 퍼즐이 조금씩 그려지실 겁니다. 연준이 돈을 풀면 시중 유동성이 늘어납니다. 늘어난 유동성은 금리가 낮은 안전자산보다는 수익률이 높은 곳을 찾아서 흘러가겠죠. 그 중에는 당연하게도 크립토 암호화폐도 있다라는 거고, 특히 인프라가 갖춰진 지금 시점에서 기관 투자자들도 마음만 먹으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XRP 같은 알트코인에도 쉽게 투자가 가능한 환경입니다. 바로 ETF라거나 선물 시장 등을 통해서요. 실제로 연기금이나 대형 펀드들이 비트코인 다음 투자 대상으로 이더리움 그리고 XRP를 거론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이 돈이 돈을 부르는 시장 특성상 한 번 흐름이 돌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가속도가 붙겠죠. 지금 비트코인 시장 지표를 보면 그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는 게 있어요.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 중에 비트코인 비중을 나타내는데, 최근에 이 비중이 1년 새에 최고치인 57%대까지 상승했다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점유율이 정점을 찍고 내려올 때 알트코인 시즌이 찾아왔었다는 거고, 2017년 말에도 비트코인 점유율이 38%대까지 확 떨어지면서 알트들이 폭발했고요. 2021년 봄에도 비슷한 흐름이 나왔었죠. 지금도 점유율이 60% 언저리에서 꺾이려던 모습인데요. 만약에 55% 아래로 떨어지는 추세가 확인된다, 그렇다면 시장의 무게추가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 쪽으로 옮겨간다는 신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알트코인 시즌의 본격적인 개막이라는 뜻이겠죠. 다만 알트코인 시즌이라고 해서 모든 알트코인이 일제히 상승한다? 이건 아닙니다. 2017년에는 말 그대로 잡코인까지도 상승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옥석 가리기가 심해졌어요. 2021년에도 시가총액 상위에 검증된 프로젝트들이 주로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이번 사이클은 그 경향 자체가 더 뚜렷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니까 실체가 없고 변동성만 큰 코인에는 돈을 잘 넣지 않습니다. 이 차라리 확실한 테마라거나
실제 사용 사례라거나 제도권 침략이 있는 코인에 집중을 하겠죠. 바로 여기에서 리플의 XRP가 두각을 나타내게 될 겁니다. XRP는 겉보기에는 알트코인 탑10 중에 하나일 뿐이겠지만 이 속을 뜯어보면 다른 알트들과 결이 달라요. 먼저 규제 리스크가 크게 해소가 됐습니다. 미국 SEC와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XRP 자체는 미등록 증권에서 논란에서 벗어났다는 거고 이거 자체가 엄청난 장벽 하나가 제거된 셈이죠.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미 증권사들이 XRP ETF를 준비했고 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까지도 참전했습니다. 현재 승인된 XRP 현물 ETF만 3개고 대기 중인 ETF가 10여 개에 달합니다. 이런 점에서 XRP는 법적 불확실성 때문에 기관이 건드리지 못하는 다른 알트들과 선을 그어요. 두 번째로 인프라랑 실제 사용 면에서의 준비도 확실합니다. XRP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리플넷은 이미 국제 송금 시장에서 상당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죠. 리플사가 제공하고 있는 ODL이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은행이라거나 결제 회사들이 XRP를 중간 다리로 써서 돈을 보내고 있는데 올해 3분기에만 이 ODL 거래액이 분기 대비 40% 넘게 급증했습니다. 지금은 매달 27억 달러 이상의 해외 송금이 XRP로 결제되고 있다는 통계도 존재하고 있고 그 결과로서 리플 본사의 실적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요. 올해 2분기에 리플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32% 증가한 21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을 했고 XRP를 활용한 사업이 실제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XRP가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가 않아요. XRP 원장 리플 레저는 최근에 제도권 요구에 맞춘 기능들, 예를 들어가지고 거래 추정용 메타데이터라거나 프라이버시 보호용 영지식 증명,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기반의 KYC 인증 기능까지도 이런 것들을 구현해서 기관들이 요구하는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갖췄습니다. 복잡하게 들리지만 요약하자면요. 기관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블록체인을 지향해 왔다라는 거죠. 이런 기술적인 기반 덕분에 XRP는 실제 쓰이는 토큰이라는 신뢰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급과 수요 측면의 변화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XRP 가격이 한대 토큰당 3달러 가까이 상승했다가 살짝 눌린 상태인데요. 여기서 눈여겨보실 점은 이 가격이 조정받는 동안 정작 시장의 큰 손들은 팔기는커녕 열심히 모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봤을 때 최근에 몇 주간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간 XRP가 3억 1천만 개에 이른다라고 하고 고래 투자자들이 XRP를 거래소에서 빼내가지고 자기 지갑에 장기 보관했다는 뜻이겠죠. 이 실제 대규모 보유자들의 지갑 잔고가 17% 정도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었고 이들은 이번 가격 하락을 되사 모을 기회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가격 빠지는 실망이야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정작 돈 많은 플레이어들은 조용하게 주워 담고 있었다는 점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결국에 이런 움직임들이 그냥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때맞춰 등장한 XRP ETF들을 한번 볼까요? 블랙록, 피델리티, 바네크 이런 쟁쟁한 월가 회사들이 출시한 XRP ETF들이 승인 후에 보름 남짓 만에 운용 자산을 합쳐가지고 19억 달러나 모았습니다. 그중에 블랙록 아이시어즈 XRP ETF는 혼자서 거의 10억 달러가 가까이 끌어모으면서 선두고 피델리티랑 바네크가 그 뒤를 잇는 상황이죠. 여기서 재밌는 건 이 자금의 60% 이상이 연기금, 헤지펀드, 패밀리 오피스 같은 이런 기관들의 돈이라는 점입니다.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이미 들고 있어서인지 이번에 그 다음 실탄을 XRP로 배분한 흐름으로도 읽혀요. 실제로 한 월가 애널리스트 측에서는요. XRP는 2025년 가장 신뢰받는 기관형 알트코인이 됐다는 평가까지 내놨습니다. 이 규제 명확성에 실제 사용 사례까지 갖춰서 이런 이유랑 함께요. 지금까지 나온 퍼즐 조각들을 맞춰볼까요? 미국 연준의 유동성 확대라는 거시적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바람을 타고 자산시장에 큰 돈이 움직이겠죠. 비트에서 알트로. 또 자금 순환도 머지않아 본격화될 조짐입니다. 그리고 그 알트들 중에서 XRP가 돋보이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활용이 가능할까요? 시나리오 구상 과정을 조금 공유드려 보자면은 먼저 이런 뉴스를 접하면은 저는 혹시 너무 앞서 나간 얘기인가 데이터로 확인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체인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거죠.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고래들의 매집 흔적이 역력합니다. 고래 지갑 잔고 증가라거나 거래소 XRP 잔액 감소라거나 이런 것들이 누군가가 미리 알고 꾸준하게 담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런 것들 보면은 일단 지금 시장이 억지로 펌핑만 하는 상황은 아니구나 이렇게 안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다음으로 가격 움직임이 너무 과열된 건 아닌지 점검을 해봐요. 올해 XRP 가격이 꽤 많이 올랐었지만 이 차트를 보니까 아직도 2018년 초에 찍었던 역대 최고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대신에 계단식으로 천천히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이 덕분에 200일 이동평균선 등 중장기 추세선도 탄탄하게 살아있습니다. 힘이 남아있다는 신호를 읽힌다는 거고 이런 걸 보면 아직까지 거품 국면은 아니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겠죠. 그렇다고 리스크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방심은 금물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동성 장세 초입에서는 분할 매수 전략을 선호합니다. 너무 한 방에 몰지 않고 시장 흐름을 보면서 나눠 들어가는 거죠. 지금처럼 XRP 전망이 밝다라고 해도 한 방에 몰빵하기보다는 조금 올라가면 따라붙고 내려오면 담는 식으로서 평균 단가를 관리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혹시나 단기 출렁임이 와도
투자 심리가 덜 흔들리기 때문에 반드시 반대 시나리오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 연준이 내년 초에 갑작스럽게 긴축으로 돌아선다라거나 예상하지 못한 규제 이슈가 터진다라거나 이런 변수들, 그런 경우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크립토 비중을 줄이시거나 미리 정해둔 손절 기준에 따라서 대응을 하셔야겠죠. 이 쉽게 말해가지고 지금 흐름 좋다고 신나게 달리시되 항상 비상탈 줄구는 열어둬라, 이런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앞서 살펴본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연준의 유턴으로 글로벌 유동성 환경이 개선되면요,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올 판돈 자체가 커질 겁니다. 이 돈이 많아지면 과거에 상상만 하던 일들이 현실이 되겠죠. 가령 XRP 같은 경우에 ETF로만 수십억 달러가 들어오는 시대가 열렸는데 만약에 진짜로 500억 달러, 1천억 달러씩 자금이 몰린다. 가격과 위상은 지금과 비교가 안 될 거고, 그 정도 규모면 암호자산 시장에서 비트와 이더리움 양강 체계가 XRP까지 포함한 탑3 체제로 재편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터무니없는 상상같겠지만 이미 조짐은 보여지고 있어요. XRP의 비트코인 대비 상관관계가 눈에 띄게 낮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XRP가 비트코인 흐름에 끌려다니지 않고 독자적인 펀더멘탈 스토리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 정말로 대체 투자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면요, 나중에 시장이 흔들릴 때 XRP는 자기 갈 길을 가는 이런 모습까지도 기대해 볼 만하겠습니다. 물론 시장이 그렇게 예쁘게만 흘러가진 않겠죠. 알트 시즌이 온다라고 해도 어느 순간 과열 신호가 나타나면 조정 자체가 불가피합니다. 다만 과거랑 다른 점은 한번 제도권에 들어온 자금은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ETF를 통해서 들어온 연기금이라거나 기관 자금들, 하루 이틀 단타치고 나가는 돈들이 아닙니다. 이 최소한 분기 대비 연단위로서 묵혀두는 성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자금들 만들어주는 가격의 바닥이 예전보다 단단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옛날처럼 80%씩 폭락하는 사이클은 점점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예요. 이 대신에 한번 오른 자리에서 오래 횡보하더라도 실제로 쓰이는 코인은 죽지 않는다라는 이 신뢰를 심어주겠죠. 시장 전체로 봤을 때 더 건강해지는 방향이겠습니다. 여기서 생각해보면 투자라는 게 남들이 전부 아는 호재가 나올 때 뛰어들면 이미 늦어버립니다. 진짜 승자는 남들이 관심 갖기 전에 흐름을 읽고 들어간 사람들이었죠. 지금 연준의 정책 변화랑 그에 따른 머니무브, 그리고 XRP를 비롯한 알트코인들의 구조적인 변화를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이 판이 이제 막 시작에 불과하다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디쯤에서 이런 흐름에 올라탈지 한번 생각해볼 순간이 아닐까요? 리플의 XRP랑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과 속보들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겠습니다. 모르는 매매는 절대로 하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시장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건 투자라기보다는 도박이 되니까요. 요즘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정말 이해가 됩니다. 다들 짧은 시간에 크게 벌고 싶어요. 선물 매매, 해외 거래소, 몇 배 수익률 이런 말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리죠. 나도 한번 해볼까? 그 순간 마음이 살짝 흔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바로 그때부터 위험합니다. 내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매매는 언제든지 나를 무너뜨릴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선물의 무서운 점은 그게 하루아침에 찾아온다는 거고, 잠깐 눈 붙이는 사이에 시장이 급락하거나 급등해버리면 그 어떤 방어도 못한 채로 포지션이 날아가 버리죠. 진짜로 단 몇 초 만에 투자금이 0원이 되는 이런 것들을 눈앞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허탈함, 멘탈이 무너지는 이런 느낌들 겪어본 사람만 알게 되겠죠. 1000만원으로 시작해서 청산당하고 남은 돈 10만원으로 다시 시작한다라고 해봅시다. 그 순간부터는 의욕이 사라지고 자신감도 무너지고 시장 자체가 싫어집니다. 근데 잘 보면요, 이 시장이 나를 망가뜨린 게 아니에요. 내 욕심이 나를 무너뜨린 거죠. 현물 매매는 다릅니다. 리플이 3,000원까지 떨어져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3,500원, 4,000원 회복하는 흐름들이 온다라는 거고, 그 사이가 좀 답답할 뿐이지 시간은 결국에 흐름을 위로 끌어올립니다. 그게 선물과 현물의 본질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려요. 잘 모르는 거래소, 낯선 시스템, 왠지 불안하다 싶은 매매라면은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 투자에서 이기는 건 빠른 사람이 아니라 살아남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으려면 조급함보다 안정이 먼저라는 거,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화려한 기회보다는 내 돈이 안전한가를 먼저 생각할 줄 아셔야 되는 거고, 안전한 업비트 빗썸 같은 곳에서 현물 중심으로 꾸준히 원칙 매매를 지켜가는 게 결국에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이 투자라는 건요, 빨리 부자가 되는 싸움이 아니라 끝까지 남아있는 싸움이에요. 조급함 대신에 안정감, 단기 욕심 대신에 장기 생존, 그게 진짜로 시장에서 이기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리플 XRP 가격 자체가 이 단기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상당히 강력한 모습이죠. 큰 거래량과 강력한 온체인 매수세를 바탕으로서 저항선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본격적인 급등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한마디로 저점에서 매수하시고 또 고점에서 매도하는, 수익을 실현하는 이런 전략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내 계좌 수익을 늘려나가고 계좌를 풍성하게 하시면서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서 시드를 늘려나가는 전략을 구사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 실시간 리플 커뮤니티방 통해서 분할 매수 타점 말씀드렸던 저점 구간 3,850원 라인에서 매수 체결이 완료됐고요. 실제로 이번에 미리 걸어놓은 매도 타점 4,200원 선에서 매도까지도 체결 완료가 되면서 리플 커뮤니티 회원분들께서도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수익이 체결되어 있더라,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단기적인 눌림목이 발생을 했고 RSI 지표상으로 과매도 저점 구간인 것들이 확인이 되면서 4,100원 라인에서의 매수 타점까지도 말씀을 드렸고요. 정확하게 단기 저점 라인에서 분할 매수가 칼같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현재 이 물량에 대해서는 적당한 매도 목표가 걸어놓으면서 또 다시 단기로서 수익을 볼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리플 XRP 중장기 비중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져가실 때, 단기 물량에 대해서는 이렇게 매수 매도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보시면서 시드를 늘려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급등이 시작되면서 큰 거래량 그리고 온체인에서의 고래들과 기관들의 큰 매수세가 감지가 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급등 패턴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신사 채널 실시간 리플 커뮤니티 방통해 가지고 재빠르게 공지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하고 또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에 대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 자체가 이 비트코인이 상승보다는 바닥을 다져주면서 개인들 물량을 점점 먹어가는 모습이에요. 단기 수익에 목이 마른 개인들은 어떨까요?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나머지 알트코인 단타 장세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표인데요. 전체 암호화폐 시장 대비했을 때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차트로 바로 보이실 겁니다. 또 여기서 반대로 알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는 어떨까요? 바닥을 다지고 이제서야 비중 자체가 커지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에 대한 개인들 물량을 세력들이 가져가기 위해 가지고 본격적인 알트 장세가 나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팔고 알트를 사게끔 장세가 연출되고 나서 알트들이 고점까지 상승하면 또 다시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시장 흐름을 미리 간파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기 타점방 통해서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로서 수익까지도 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이더리움이 꺾였다라고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거는 이더리움 계열의 알트코인인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레이어2 관련된 테마의 이더리움 확장성 테마라거나 디파이나 합성자산과 안정성 관련된 테마들, 그리고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뜰 거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테마의 코인들 위주로서 현재 시세가 단기적으로 크게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겠죠.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반드시 매도 타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시장 자체가 40에서 50% 크게 상승하는 시장이 아니라요, 짧게 단타로 치고 빠지면서 그래도 5%,
또 많으면 10%이 정도 수익 내고 바로 매도하셔야지 그 다음 종목 준비가 가능을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매도 타점을 정해두시고 목표가에 걸어놓고 그리고 나서 주무시면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수익이 나 있고 계좌 잔고가 올라가 있는 경험들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참고하셔야 되는 점 중에 하나가 내가 걸어둔 매도 타점이 체결됐다는 거는 시장이 상승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체결이 됐다는 뜻인 거고 여기에서의 후속 판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후속 테마 코인을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은 그대로 현금 비중을 보유할지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시장이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면은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후속 매수 타점으로 바로 진입하셔라 말씀을 드릴 거고 저희는 무조건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종목 한 개 수익 실현됐다라고 해서 매번 똑같이 후속 타점 종목 드리는 게 아니라요. 시장이 오히려 꺾일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후속 타점 드리지 않습니다. 현금 비중 보유하시도록 하면서 시장이 눌렸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다시 매수 타점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하고 또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 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